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유형, 논문을 분석하는 유형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물론 스토리텔링 기법과 관련해서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논문 하면 그냥 다짜고짜, 부담스러운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재미없을 것 같은데, 제발 이 유형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가장 심플한 유형이 바로 두 번째 유형이에요. 왜냐하면 무언가 새롭게 만들어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오늘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유형 1, 2, 3을 준비하면서 가장 편하게 준비했던 게 바로 이 두 번째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연구자가 어쨌든 논문을 완성한 상태이고, 그리고 제가 학교 웹 DB 검색해서 논문 다운로드 받는 방법 알려드렸죠. 원문 자체를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뭔가 PPT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그냥 PPT 화면에다가 고기 초록 정도만 이렇게 발췌해서 넣으시고 간단하게 내용을 리뷰해 주시면 되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 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네. 자, 스토리텔링 기법 관련 연구 논문 분석입니다. 당연히 실험 연구, 양적 연구, 실험 연구. 네, 실험 연구의 특징 뭐라고 했죠? 제목에 꼭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네, 반드시 제목에 무엇이 들어가면 좋다. 네, 적용이나 효과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것은 연구자가 이 남윤희 씨와 김금주 씨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봤더니 이런 효과가 있더라라는 발견을 하게 된 이러한 논문. 이게 바로 실험 연구 논문이다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유형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실험 연구 논문을 준비하시는 것이 쉽게 과제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의 이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라는 교과목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리면요. 연구 논문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굳이 발표자가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초록이라는 부분입니다. 간혹가다 어떤 학회지에서는 이 초록이라는 부분이 영어로 써 있기도 해요. abstract이라고 써 있기도 합니다. 네, 이 초록 혹은 이 abstract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맨 처음에 발췌를 해서 그 부분만 보여주시면 돼요. 네, 그 부분만. 자,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초록이에요. 요약이라는 용어로 설명이 되어 있죠.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언어활동 중심의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자, 너무 친절하게도 우리나라 논문,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모든 논문들은요, 밑에 주제어 혹은 키워드라고 해서 이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놨어요. 자, 중간에, 오늘 제가 아직도 지금 여기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바꿔 오느냐고 죄송해요. 흐름이 끊겼죠. 자, 논문 초록 혹은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앞부분을 보시면 제일 첫 장을 보시면 거기에 주제어라고 해서 가장 이 논문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게 이 해당 논문에서는 첫 번째 스토리텔링, 두 번째는 언어 활동, 세 번째는 유아 인성 교육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는 적어도 발표자가 이 세 가지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론적 배경 혹은 서론 부분에서 찾으셔야 돼요. 퀄리티 있는 제대로 된 논문이라면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이고 언어 활동이란 무엇이고 유아 인성 교육이란 무엇으로 한다라고 지칭을 합니다. 네, 자꾸만 전화가 왔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자, 주제요. 각각 스토리텔링, 언어활동, 유아 인성교육 이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를 이 논문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말은 이 세 가지의 정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어디서 찾을 수 있냐? 1번 서론, 2번 이론적 배경.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용어의 정의 차원으로 이 세 가지를 나름대로 이 연구 논문에서는 이것으로 지칭하겠다.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
등으로 표현을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발표자님들께서는 각각의 주제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반드시 서론이나 이론적 배경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논문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네. 재미없겠지만 재밌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리뷰라고 하니까 요새 그 펜트하우스 드라마 엄청 재밌게 보고 있는데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의 그 리뷰 유튜브를 엄청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왠지 리뷰라는 말을 하니까 우리 천서진과 오윤희와 이 인물들이 다 어떻게 될지, 과연 나애교는 심수련일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아무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볼게요. 자, 본 연구의 목적은 자, 형광펜으로 바꾸겠습니다.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언어활동 중심의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몇 세 연령에게 적용한대요? 만 4세 유아가 6살 아이들에게 적용해서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영유아 교육 현장에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찾아보는 그런 연구입니다. 이 적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2017년도에 연구를 실시하고 그리고 2018년 2월 9일까지 만 4세 유아 40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로 어떤 결과를 볼 수 있었느냐? 본 프로그램은 유아 전체 자아 개념과 하위 요인인 신체적 자아, 부모 자아, 언어 자아, 수학 자아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유아의 전체 공감 능력, 슬픔, 심적 부담, 기쁨, 불안 모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셋째, 본 프로그램은 친사회적 행동과 하위 요소인 지도, 도움 주기, 의사소통, 주도적 배려, 접근 시도하기, 나누기, 감정이입 및 조절 모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이 연구자가 얘기했던 유아 인성교육이라는 거 있죠. 유아 인성교육. 이 인성교육이라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첫째, 자아 개념. 자아 개념. 둘째, 공감 능력. 셋째, 친사회적 행동.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바로 유아 인성교육의 결과로서 지금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즉, 이 연구자들이 개발한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언어활동 중심의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자아 개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공감 능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친사회적 행동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성교육, 인성함양, 유아의 인성함양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논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초록만 보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네, 바로 오늘의 핵심 키워드죠.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언어 활동이 무엇이냐. 그러면 좋았어. 이 연구자들이 개발한 이 연구가 너무 좋은 거잖아. 이 프로그램이 너무 효과가 좋은 거잖아. 근데 이게 뭔데? 그걸 발견해내야 돼요. 그 부분을 발표자들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실질적인 논문을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보이세요?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언어활동 중심의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아까 전에 우리가 초록은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서론에서 제가 아까 뭘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서론에서 이거 꼭 찾아야 돼요. 네, 키워드 찾아야 된다. 키워드 꼭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리고 키워드 주제어라는 거죠. 이 해당 논문에서의 주제어는 뭐였죠? 스토리텔링, 그리고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등 있었어요. 지금부터 그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논문 서론을 잘 읽으면요, 여러분, 추후에 여러분들이 글쓰기 능력이 굉장히 신장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논문의 서론은 정말 연구자들이 연구 논문을 쓸 때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에요. 서론이 제일 중요하다. 왜? 첫 번째에 만나는 논문에서 가장 첫인상을 중시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서론이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론에 연구자들이 엄청난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서론만 잘 읽어보시면 네, 글쓰기 능력, 추후에 어떤 그 연구 보고서 쓰는 능력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다른 색깔로 바꿀 수 없나?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할게요. 인성은 타고난 성품으로 지속적 효과와 네, 사람됨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아기는 두뇌 발달의 속도가 전 생애에 걸쳐 가장 빠르고 인간의 종합적인 사고 기능과 도덕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중점적으로 발달하므로 인성의 기초가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인성교육의 효과도 매우 커서 유아기에 형성된 태도와 가치, 습관은 평생 동안 지속된다. 자, 여기에 인성교육은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부터 쭉쭉쭉쭉쭉 기초를 형성하게 한다. 자, 한국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즉, 유아기는 기본 생활 습관의 인성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이루어진 인성교육은 그 어떤 교육보다 중요하다. 유아기 인성교육의 중요성으로 인해 최근 정부에서도 바람직한 인성의 개발을 4차 산업혁명 및 지식기반 사회에서 주요한 핵심 역량에 포함시켜 유아를 위한 정규교육 과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자, 19년 개정누리 과정에서도 유아가 자연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까지. 네. 첫 번째 서론의 첫 페이지였어요. 어때요? 여기서 제일 처음에는 인성의 키워드를 맞춰서 다 유아 인성 교육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죠. 자, 제가 아까 첫 번째 초록 설명드릴 때 빼먹은 게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유형 2를 준비하시는 발표자분들께서는요. 혹시 이 제가 준비한 논문이 몇 년도 논문인지 아세요? 네. 이게 몇 년도 논문인지는 요 상단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 논문의 출처예요. 참고문헌에 들어간 출처. 네. 그런데 2020년 논문이 어때요? 굉장히 최근 논문이죠. 바로 작년 몇 개월 전에 나왔던 논문인 거예요. 자, 유형 2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적어도 2010년 이후의 논문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논문도 트렌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0년 이전 논문은 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예,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2010년 이후에 현재의 논문을 공부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2010년 이후의 논문을 찾으셔가지고 과제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성 먼저 다뤄됐어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는 유아 인성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가 나와요. 선행 연구는 굳이 언급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선행 연구는 왜 실었냐?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연구자가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 인성교육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별로 연구를 살펴봤더니 이거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논문을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언어. 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영유아기는 특히 언어 발달이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언어 활동을 통해 언어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고 언어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 저도 요새 우리 아들 말이 좀 늦어가지고 되게 걱정이에요. 지금 우리 아들은 19개월인데 요새 애들이 너무 똑똑해. 그 도하영?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나오는 그 여자애도 말을 너무 잘하고. 실제로 제가 19년도 8월 2일에 출산을 했는데 제 친구가 8월 3일에 출산했거든요. 이 친구 이름 유찬이야. 유찬이는 너무 빨라. 항상. 우리 아들보다 항상 빨라. 그러니까 막 우리 아들이 엄마 해서 난 너무 기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친구한테 카톡이 왔어. 현재야 어쩜 좋아. 우리 아들이 트럭을 말해.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애는 간신히 엄마 했는데 이 집 아들은 막 트럭 트럭 이러고 있는 거야. 빨강 트럭 빨간 트럭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비교는 좋지 않고 아이들마다 개인차는 다 있긴 하지만 언어 발달은 그만큼 학부모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요새는 또 영어까지 그쵸? 요소이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언어 발달이 좀 특출난 애들이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적응도 잘하고 좀 억울한 일을 덜 당할 수 있어요. 그 좀 재밌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실제로 잘못은 여자애들이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말이 어눌한 남자애들이 좀 잘 뒤집어 쓰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현장 강의가 아니어가지고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참 아이들에게 있어서 언어 발달은 매우 중요하고, 네, 뭐, 말 잘하는 친구들 좋죠. 어느 수준 정도까지는. 자, 아무튼 다시 논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유아들에게 언어는 다양한 현상들을 이해하고 쉽게 개념화할 수 있는 중요한 인지적 수단이다. 중요한 인지적 수단. 또한 언어는 타인의 생각과 의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유아가 타인과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 수단이 된다. 따라서 유아들이 흥미롭게 접근 가능하고 사회적 관계가 잘 표현된 그림책, 동시자료, 그림자료 등의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서 인성 관련 요소에 대한 공감을 확대시킬 수 있다. 자, 이 서론의 묘미가 뭐냐? 이 키워드를 그냥 싹둑싹둑 잘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키워드를 본인들의 연구 제목과 절묘하게 연관을 시킨다는 거예요. 눈치채셨어요? 여기 계속 언어에 대한 얘기하고 있다가 이 언어와 인성을 연관시키고 있죠. 예. 또한 인성의 기본이 되는 타인 환경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유아들이 발현적인 유의미한 언어 활동을 통해 적용할 수 있대요. 따라서 여기서도 뭐예요? 필요하다. 포괄적인 언어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지금 여기 위에서도 선행 연구가 없기 때문에 필요해요. 우리의 연구는 이만큼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언어에 대한 중요성은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언어랑 인성을 좀 연결시켜서 포괄적인 프로그램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구를 준비한 거랍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귀에 딱지가 듣도록 나온 1구 개정놀이 과정 나왔어요. 유아교육 과정은 놀이 중심.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자, 이제부터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이 나오겠죠. 네. 자, 여기 볼게요. 스토리텔링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의사소통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기술하는 것이다. 스토리텔링이 지닌 풍부한 맥락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야기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 제가 왜 이 부분을 좀 천천히 하고 자세히 하려고 하냐 하면 우리 오늘 주제가 뭐예요? 네, 스토리텔링 기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유아기는 어떤 시기보다 주변 세계를 의미 있는 삶의 일부로 서사화하는 이야기 능력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므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했을 때 교육적 효과는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 나오죠. 이야기는 잘 기억되고 이야기의 의미가 공감적으로 잘 전달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 제발 이런 말 있지. 이런 말. 이런 말 기억했다가 이거 너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이야. 그치? 이런 말 기억했다가 나중에 가정통신이나 여러분들 학부모들한테 쪽지 편지, 뭐 퀴즈노트 이런 거에 쓸말 없으면 쓰세요. 어머니, 이야기는 잘 기억되고 이야기의 의미가 공감적으로 잘 전달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땡땡이와 즐겁게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혹은 오늘 잠들기 전에 땡땡이에게 재미있는 이야기 한 편 들려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첨언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자, 정말 유능한 교사, 인기 있는 교사, 행복한 교사와 막 행복하지 않은 교사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런 딱 글귀 하나 기억하고 있다가 써먹으세요, 여러분. 스토리텔링 접근은 유아들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인성 관련 상황에서 자, 어때요? 또다시 인성이라는 것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스토리텔링. 그렇죠? 재미있게, 의미있게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교수 매체로 효과적이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스토리텔링 접근 중심의 인성교육 연구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존에 이루어진 스토리텔링 접근 중심의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사회적 갈등 해결 중심. 쭉쭉쭉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에게 흥미롭고 친숙한 스토리텔링에 기반하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한 자세 유아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개발하고자 했다. 자, 됐죠? 그 다음
공감 능력, 그리고 이 위에 뭐가 나왔을 텐데, 그리고 또래 갈등, 변인을 자아개념, 공감 능력, 친사회적 행동. 아까 왜 초록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그래서 굳이 저는 지금 다루지 않을 건데,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인성에 관심이 있으시고, 좀 아이들의 사회성과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제가 논문 자체는 저희 그 공지사항에 가천부에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출력하셔가지고, 네,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논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생략하도록 할게요. 키워드에 밑줄만 칠게요. 친사회적 행동 등등.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의 가장 마지막 나왔죠?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언어활동 중심의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만사세 유아에게 적용하여 그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스토리텔링에 기반 언어활동 중심의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은 어떠한가? 적용 효과는 어떠한가? 자, 여기서 이 연구 문제 1 있죠? 프로그램의 구성이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인 거예요. 왜? 우리는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이기 때문에. 그럼 이 연구에서 개발한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언어활동 중심의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자세히 뭐냐? 이건 또 어디 나와 있을까요? 네, 어디 나와 있을지 한번 봅시다. 자, 연구 방법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어느 정도로 설명해 주냐면 실험 집단한테는 당연히 뭘 투여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당연히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네, 인성교육 했겠죠. 그럼 비교 집단한테는 뭐 했을까? 비교 집단에게 뭐 했는지 이제 나올 겁니다. 이게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라서 비교 집단에게 뭐 했는지는 지금 앞부분에 나와 있지는 않네요. 네, 뒤에 이제 추후에 차차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의문을 갖고 있읍시다. 과연 그럼 실험 집단한테는 이걸 했고 비교 집단한테는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지 우리 의문을 갖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연구 도구부터는 굳이 발표자가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뭐 크롬바 알파 값이라든지 뭐 나중에 이따 연구 결과에서 막 P 값이 어떻고 T 값이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수업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아까 초록에서 충분히 얘기했었죠. 공감 능력하고 자아 개념하고 친사회성 검사를 통해서 본 연구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생략하시고 단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연구 절차에서 이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시라는 거죠. 이 연구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뭔지 그러면 계획 및 구성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주시고 목적 및 목표 본 프로그램, 인성교육 프로그램 목적은 세상과 더불어 조화롭게 사는 인성을 기르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하는 것. 이에 따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자, 목적과 목표는 다르죠. 첫째,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 개념을 증진한다. 둘째,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셋째, 공감. 넷째, 의사소통 능력. 어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곧 뭐예요? 뭐와 같아요? 아이고. 연구 도구의 친사회성, 그리고 공감 능력. 네. 아까 연구 도구에서 검사하고자 했던 것들과 정확하게 목표가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한 거죠.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및 스토리 선점. 우리 스토리텔링 기법이잖아요. 그쵸?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스토리를 선정했냐? 선행 연구들 중에서 인성 요소별로 뽑아본 거예요. 존중, 배려, 질서, 나눔, 책임감, 공감, 정직, 용기 등등으로 내용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선정해서 언어 매체를 이러한 것들을 선택했어요. 자, 예를 들면 눈사람 아저씨라는 그림책, 동시자료, 그림자료 등이 있습니다. 매체 예시. 자, 눈사람 아저씨라는 그림책. 그림책은 그림책의 그림을 보여주며 들려주는 형태로 유아의 반응을 민감하게 관찰하고
질문이나 반응에 답하며 스토리를 첨가하여 이야기한다. 동시자료는 동시를 읽으면서 동시에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며 들려주는 형태, 유아의 반응을 민감하게 관찰하고 유아에게 적절한 발문을 사용하며 이야기한다. 그림자료, 이야기 줄거리에 맞는 장면을 선정하여 유아들에게 보여주면서 들려주는 형태로 장면을 한 장씩 한 장씩 뒤로 넘기며 유아의 반응을 관찰하고 유아에게 적절히 발문하며 이야기한다. 자, 보시면 어때요? 제가 아까 1강에서 얘기했던 스토리텔링하고는 조금 달라 보이죠? 왜? 여기는 매체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뭘까요? 자, 혹시 이 내용도 기억하세요? 스토리텔링은 문학적 접근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사실 뭐가 더 범주가 큰 거다? 스토리텔링이 더 범주가 큰 거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아, 그치. 그러면 이것도 스토리텔링이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그 다음에 글에서 언어활동의 스토리 구성 체계는 이러합니다.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교수 매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이야기를 추출했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볼게요. 뭐, 추운 겨울이 좋아라는 이야기는 동시자료를 통해서 사람들은 추운 겨울을 싫어하지만 다람쥐와 나무, 나는 겨울을 좋아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차용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라는 거죠. 스토리텔링을 할 것이다. 그럼 그냥 딱 봐도 어떤 인성 요소가 들어있을까요? 관계, 배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겠다. 뭐 존중, 그쵸? 네. 자, 한번 눈으로 1번부터 쭉 보시고요. 네, 스토리가 굉장히 많죠. 28번까지. 제 생각에는 대략 이게 거의 뭐 1년 동안, 그쵸? 봄과 관련된 것 같아요. 흙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형님반이 되어요. 새해까지. 네, 굉장히 방대한 스케일이 큰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교수학습 방법 당연히 봐야죠. 우리 창의적 교수법이기 때문이니까. 그럼 보면은 교수학습 단계를 구성하였대요. 공감 단계는 스토리텔링을 통한 인성 연구, 공감하기. 표현 단계는 자, 공감 단계에 스토리텔링을 통한 인성 요소 공감하기, 표현 단계는 언어 활동으로 인성 요소 표현하기, 적용 단계는 내면화를 통한 인성 요소 적용하기. 그래서 구체적인 교수학습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감 단계, 표현 단계, 적용 단계. 자, 이게 활동 계획안 쓸 때는 어떻게 될까요? 1.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인성 요소를 공감한다. 2. 언어 활동으로 인성 요소를 표현한다. 근데 요거를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2, 3, 1, 2, 3, 4 이렇게 들어가겠죠. 활동 방법이 되는 거예요. 5, 6. 네, 인성 요소의 가치에 대한 경험, 생각 등을 이야기 나눈다. 인성의 가치적 태도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며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근데 이거는 굳이 활동 방법에 넣을 필요는 없겠죠. 나중에 태도 목표 같은데 삽입이 되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었죠? 네, 딱히 중요하지 않은 거, 연구 도구 뭐 이런 것들은 언급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여기 더 자세히 나와 있네요. 환경과 생활, 겨울 생활 도구 등등 해서 1년 정도는 아니었네요. 제가 앞부분에 연구 절차를 구체적인 부분을 읽지를 않아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인성 덕목하고 활동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네, 도입 전개 마무리. 여기 비교 집단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비교해서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의문을 가졌었죠. 실험 집단은 이 논문 연구자들이 개발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했어. 비교 집단은 뭘 했지? 봤더니 16주 동안 매주 1, 2회씩 만사세 누리과정 생활주제에 관련된 일반적인 언어 활동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교수학습 과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자, 생활 주제는 같아요. 하지만 활동 선정이 좀 다르죠. 여기는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언어 활동이고 여기는 일반적인 내용의 언어 활동인 거예요. 그리고 도입 전개 마무리로 이루어진 반면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공감 단계, 표현 단계, 적용 단계로 네,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어때요, 여러분?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예요,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교수 형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연구 논문을 통해서. 그리고 교수학습 활동, 교수학습 자료, 집단 형태 평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보면 비슷해요. 비교 집단과. 그쵸? 여기에 다른 차이점이 뭐예요? 스토리텔링이라는 거. 스토리텔링 기법이라는 거, 또 하나 교수학습 단계에 조금 차별성을 뒀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이 연구자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요것도 엄청난 자료죠, 여러분. 하나의 활동 계획안을 우리가 논문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볼게요. 요것만 보면 유형 2 발표자들의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자, 활동명 아픈 지구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인성 덕목, 존중, 협력, 생활 주제, 환경과 생활, 스토리텔링 매체, 지구가 아파, 그림책, 언어활동 유형, 토의 활동. 자, 목표 쭉 읽어보시고요. 제가 굳이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공감 단계에서는 지구가 아파 그림책을 스토리텔링으로 들려준다. 안녕? 나는 지구라고 해. 내가 왜 아프게 되었는지 내 이야기를 들어볼래? 자, 스토리텔링 특유의 기법이 나오고 있죠. 지구에는 무엇이 있니? 지구는 왜 아프게 되었을까? 아픈 지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니? 네. 그리고 중략. 그 다음 표현 단계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토의를 해보는 단계인 거죠. 아픈 지구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각각의 토의 내용을 정리해서 그룹별로 도화지에 적어보고요. 그 다음 토의를 마친 후에 그룹별 토의 내용을 발표해보고 토의 자료를 벽면에 게시해주고 적용 단계에 토의를 해본 느낌에 대해서 활동 후에 평가까지 들어가 보고 마지막으로 요약하는 거죠.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칭찬까지 해보고 활동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보니까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단위 활동 계획안까지 보여주시면 발표자들의 역할은 끝납니다. 그 후에 나타나는 것들이 뭐 사후 검사, 자료 분석,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연구 결과가 다 좋아요. 좋기 때문에 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논문으로 출판이 되는 거거든요. 굳이 이 의미 없는 이 부분 읽지 말아주세요. 예, 뭐 M 값이 어떻고 표준 편차 어떻고 T 값이 어떻고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위에 있는 실질적인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에 적합한 이 연구자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창의적 사고 기법, 즉 여기서는 스토리텔링 기법이었죠.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논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좀 상대적으로 앞부분의 내용이 좀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논의 및 결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논의 및 결론. 그래서 이 논의 및 결론에서 논의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결론 부분을 보셔서 아까 사실 서론하고 맥이 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언급해 주시면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논문 리뷰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